너무나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너무 이상한 거죠. 막 이렇게 들뜨고 자기 몸의 가장 중심이 막 간질간질해지면서 막 성욕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네, 안녕하세요. 배정원TV의 배정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성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무궁무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영화를 통해서도 하고 싶고 또 책을 통해서도 하고 싶고 음악하고도 연결하고 싶고 그림하고도 연결하고 싶고 굉장히 많은 주제에서 성을 여러분들하고 건강하게 밝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이 성에 대해서 갖고 있는 선입견을 좀 줄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낭만적으로 생겼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릴 얘기는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책, 영화도 있어요. 영화가 우리나라에 먼저 들어왔는데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성, 음식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책은요.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의 작가는요 라우라 에스키벨이라고 하는 멕시코 여자예요. 그래서 저도 이 멕시코에 대한 어떤 환상, 멕시코를 너무 가보고 싶은 생각이 이 책과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여전히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나라니까 성에 대한 그런 가치관이 굉장히 다를 것 같아서 너무 궁금했었거든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은 원제는 꼬모 아쿠아 파라 초콜릿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발음이 틀렸을지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초콜릿이 이렇게 끓여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상태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심리 상태나 상황을 얘기하는데 이걸 우리나라에서는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이라는 제목으로 영화로 개봉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영화도 이 라우라 에스키벨의 남편이 만들어서 굉장하게 히트를 쳤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개봉을 해서 호평을 받았던 영화예요. 그때 그 영화를 잊지 못하겠다고 지금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성과 음식은 굉장히 밀접하죠. 뭐 정력제 이런 거 생각하시나요? 정력이 좋은 정력식품, 장어구이, 홍삼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 성하고 요리하는 것 혹은 음식하는 것, 섹스와 음식 요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깊이 연관되어 있고 그리고 상징성이 있는 그런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욕하고 식욕은 사실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성욕하고 식욕 중에 뭐가 더 강할 것 같으세요? 제가 이거 질문 많이 하거든요. 교육할 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식욕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식욕은 우리를 살려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성욕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절체절명의 순간일 때 우리는 사람과 이 성욕이 꼭 섹스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는 아니거든요. 물론 그런 욕구도 나누지만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욕구이기 때문에 전쟁이 터지거나 혹은 여러분 그거 기억하세요? 9.11 테러 때 비행기가 폭탄이 돼갖고 날아갈 때 사람들이 자기가 다 폭탄 안에 앉아있다라는 걸 알았을 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던 거는 전부 다 스마트폰, 핸드폰으로 이 문자 보내고 전화하는 거였어요. 뭐 내가 당신을 사랑해. 당신을 사랑하는 걸 잊지 마. 당신을 알게 돼서 너무 행복했어. 이런 얘기들을 전했단 말이에요. 또 성욕은 사람이 나의 쾌감이나 나의 즐거움도 있지만 생식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어 같은 것들은 성욕, 생식욕을 위해서 죽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사마귀도 그렇고 그래서 인간도 거기서 사실 벗어나기는 참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생물학적으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이 성욕을 느끼는 신경 중추하고 식욕을 느끼는 신경 중추가 굉장히 많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속인대요. 그래갖고 사랑을 많이 받으면 배가 불러요. 사랑을 너무 많이 하면 배가 불러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짝사랑하면 배가 안 고파요. 그래서 맨날 굶어. 근데 너무 든든한 거예요, 속이.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하고 사랑에 막 빠져 있을 때는 밥을 많이 안 먹어. 그래서 남자친구가 막 그렇게 얘기해요.
너 그렇게 요정같이 조금 먹고 어떻게 사니? 나 배 안 고파.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람한테 실현당하면 배가 고파요. 그리고 사람이 없으면, 외로우면 자꾸 뭘 먹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이 남편이 외도하는 걸 알았을 때라든지 이 여자가 상처받았을 때 하는 게 뭐예요? 집에 돌아와갖고 이만한 양푼을 꺼내놓고 막 빨갛게 비벼갖고 막 비빔밥을 떠넣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비면 배가 고픈 것 같고 마음이 부르면 배가 부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우리가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이 배고픔하고 정서적인 허기, 성욕, 식욕은 굉장히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서적 허기는 어떻게 보면 마음의 블랙홀 같은 구멍이 뻥 뚫려서 배고픈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서적인 허기, 이게 더 배고픈 거죠, 사실은.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의 얘기는요, 음식 얘기예요. 음식을 요리하면서 그 음식과 연관된 얘기들을 같이 풀어내는 거죠. 사건과 음식을 같이 풀어내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사건들이 음식과 얽혀져 있어요. 여기에 주인공은 티타라고 하는 아주 예쁜 여자인데 셋째 딸이에요. 마마 엘레나라고 하는 멕시코의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 농장주 아내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죽고 나서 마마 엘레나가 아이들도 키우고 왜 그 하인들도 하면서 대농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멕시코에는 이런 전통이 있다고 그래요. 막내딸은 결혼하지 않고 남아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돌봐야 되는 거예요. 그 제일 큰 애가 로사우라라는 아이였고 여자였고, 그 다음에 헤르투루디스라고 하는 둘째, 그리고 티타가 막내딸이었기 때문에 이 막내딸은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또 사랑도 하면 안 되고 엄마 옆에서 엄마가 죽을 때까지 독신으로 엄마를 보살펴야 되는 너무 슬픈 운명에 빠진 거죠. 그런데 티타를 좋아하는 페드로라는 남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는 막 사랑하지만 이 마마 엘레나가 절대로 너는 나를 떠날 수 없고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데, 신비한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굉장히 감각적으로 다양한 언어로 묘사를 했고, 영화는 뭐 더 말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역동적인 외부 세계, 남자들의 세계와 부엌,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여자들의 세계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한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서부터 요리 문학이라는 재미있는 문학 장르가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요리들은 항상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그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 근데 우리는 사실 메추리를 잘 안 먹지만 페트로가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페트로를 굉장히 사랑하는데 마마 엘레나가 티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페드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티타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티타하고는 결혼이 안 되니까 그 언니랑 결혼을 하면 티타 옆에 있을 수 있겠네?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청혼하러 갔다가 거절당하니까 그러면 티타 말고 그 언니랑 결혼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엄마의 제언에 이제 동의를 한 거죠. 그래갖고 결혼하게 되고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티타가 너무 막 슬플 때 이 만들어낸 음식이 뭐냐면 케이크였어요. 케이크. 결혼식 날 그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남자와 언니가 결혼하는데, 그 언니는 사실은 이 페드로가 자기 여동생을 사랑하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이렇게 좀 경쟁 관계이기도 해서 너무 티타가 예쁘고 요리도 잘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페드로하고 결혼한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자존감이 막 높아져 있을 때인데, 티타는 죽을 만큼 절망스러웠겠죠. 그래서 그 케이크를 만들면서 케이크 위에다 바르는 캐러멜을 만드는데 너무 운 거예요. 너무 슬프고,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언니랑 결혼해야 된다라는 그 현실 때문에. 그래서 이 소스가 너무 묽어져 갖고 정말 너무 오랫동안 끓여야만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결혼식 날 이 케이크를 먹고 모든 사람들이 막 울고, 이 결혼식 날 막 축하하고 막 노래하고 춤추고 이래야 되는데 다 막 울고 속이 막 메시꺼워질 때까지 토하고 이래갖고 결혼식이 엉망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문제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음식이 뭐냐면 장미꽃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 그런데
빨간 장미 12송이를 티타가 그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이 티타 집에 들어와서 형부가 된 페드로가 어느 날 그 몰래 티타한테 갖다 주면서 내 마음은 여전히 너한테 있다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티타가 얼마나 마음이 들뜨고 막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걸 안 마마 엘레나가 페드로가 그 티타를 좋아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꽃다발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 꽃다발을 네가 받을 수가 있냐 이러면서. 그래서 버리는 대신에 생각한 게 요리예요. 이 꽃잎을 살려서 어떻게 요리할까, 이 메추리를 죽여서 그걸 갖고 튀겨서 요리를 하는데, 그때 티타는 죽이는 것에 굉장히 서투른, 굉장히 평화적인 여자였지만 이 메추리를 요리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간단하게 끝내는 게 그 고통을 줄여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 마마 엘레네는 티타를 정말 천천히 고통을 주면서 죽여가는 거하고 마찬가지였지만 티타가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6마리의 메추리를 목을 탁탁 돌려갖고 그래갖고 단숨에 죽여서 그걸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만드는데 이때 그 빨간 장미를 받았던 그 마음이 그 요리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꽃잎 하나하나를 따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요리를 먹은 사람들이 마음이 막 너무 이상한 거죠. 막 이렇게 들뜨고 자기 몸의 가장 중심이 막 간질간질해지면서 막 성욕이 막 생기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둘째 언니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갖고 성욕이 막 생기니까 샤워하는 곳으로 가는데, 그때 그 샤워하는 곳은 왜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물 탁 틀면 샤워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옛날식 샤워기였던 거예요. 그래갖고 기계가 아니고 물통에다가 물을 갖다가 이렇게 붓고 탁 보리를 잡아당기면 물이 확 쏟아지는 그런 식의 샤워를 하려면 물이 한 6통 정도 필요했던 거지. 그래서 언니가 그거를 그래도 샤워를 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물을 채워갖고 그걸 당기는데 몸이 너무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 장미로 요리된 음식을 먹고 난 이 언니의 몸에서 장미향이 피어나고, 그리고 막 물을 부으니까 몸이 너무 뜨거우니까 김이 이렇게 막 솟잖아요. 그 김도 막 분홍빛 김인데 거기에 막 장미 향기가 막 있는 그런 연기가 막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한 멋있는 남자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갖고 한 멋있는 남자가 말을 타고 막 그 혁명군 장교가 막 이 여자를 향해서 달려오고, 이 여자는 샤워에 실패를 해요. 몸이 너무 뜨거워갖고 연기로 다 보내고 물은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 잠깐 읽어드릴까요? 너무 재밌는데, 헤르트루디스는 시원하게 샤워를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샤워기에서 떨어지는 물줄기가 몸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 버렸기 때문에.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어찌나 강했던지 나무 판자가 뒤틀리면서 불이 붙었다. 헤르트루디스는 불길에 휩싸여서 다 죽을까봐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완전히 벌거벗은 채로 샤워장에서 뛰쳐나왔다. 그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장미향은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왔고, 혁명군과 정부군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고 있던 전쟁터 마을 바깥까지 퍼져나가는데, 그 중에 한 장교가 드디어 전속력으로 이 마마 엘레나의 농장을 향해서 달려오기 시작했고, 그때 벌거벗고 막 튀어나온 그 헤르트루디스를 말에 태워서 데리고 가고 둘이 정말 뜨거운 섹스를 나누고, 그 불길을 그리고도 끌 수 없었던 그 헤르트루디스는 그 마을 끝에 있는 사창가에서 섹스를 하는 것으로 풀어야만 했었다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자, 이런 요리, 장미꽃잎을 곁들인 메추리 요리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이렇게 은쟁반 같은데 그 위에 빨간 장미꽃잎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떨어져 있었던 그 요리가 막 생각이 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아몬드하고 참깨를 넣어서 만든 칠면조 몰레라는 요리인데, 이거는 이제 페드로가 티타가 부엌에서 일할 때 몰래 들어와서 그 티타의 가슴을 우연히 보게 된 그런 아주 막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뜨거웠던 그런 그 시기에 만들었던 음식인데, 그 페드로의 강렬한 시선으로 사랑을 확신한 티타가 만든 요리예요. 그래서 로사우라와 페드로의 아들의 세례식 때 이 음식을 했는데, 이 음식을 먹은 사람들이 너무 막 들떴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여튼 대단하게 요리하고 그 요리를 만들었던 당시의 그 티타의 감정, 왜 사랑을 잃었을 때는 너무나 극렬한 절망과 비통으로 울어서 그 케이크를 먹고 사람들이 다 막 토하고 막 계속 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요리가 있었던가 하면 페트로하고의 그 어떤 사랑을 확인한 그 장미 송이를 이용한 요리를 먹고는 그 사람들이 특히 그 언니가 그 막 끓어오르는 성욕 때문에 결국은 벌거벗은 채로 한 남자의 말을 타고 그 남자와 도망갈 수밖에 없었고 끊임없는 섹스를 해야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 초리소의 얘기, 쑥고리 스프의 얘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뭐 페드로와 티타가 키스를 했을 때, 첫 키스를 했을 때, 혹은 왜 애무를 했을 때, 그리고 첫 섹스를 했을 때, 이랬을 때 그 만든 요리들이 전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결정타가 바로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영화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이 고추가 거의 파프리카 같이 커다란 그런 칠레 고추인데 굉장히 매운가 봐요. 이 고추를 반을 갈라서 고기를 막 양념해 갖고 거기다 채워 넣은 다음에 이렇게 오븐에 익혀 갖고 그 위에다 호두 소스를 이렇게 착 끼얹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그 석류 씨를 알알이 다 발라내서 그 위에다 이렇게 뿌려서 정말 보석같이 빛나게 하는 그런 요리였어요. 이 요리는 언제였냐면 결혼식 때였어요. 티타의 결혼식이 아니었고 티타가 그 언니가 죽고 나서 언니와 페드로 사이에서 낳은 아이, 여자아이를 키워요. 여자아이를 키우는데 이 아이를 티타를 좋아해서 청혼했지만 결국 거절한 존이라고 하는 의사의 아들과 결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만든 음식이 바로 이 결정차인 호두 소스를 끼얹은 칠레 고추 요리예요. 이 고추 요리는 향신료를 많이 넣고 석류로 마무리를 했는데 이때 그 티타가 생각했던 건 이제 드디어 얘도 떠나고 나면 나는 이 집에 언니도 죽고 오로지 페드로하고 살 수 있는 정말 합법적인 이제 동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보면 거의 그야말로 그 티타의 신혼이고 결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든 음식이죠. 그러니까 티타가 얼마나 막 그 페드로하고 앞으로 나눌 사랑에 대한 그런 기대나 막 이런 생각으로 휩싸여 있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음식을 결혼식 하객들 80명한테 대접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기도 전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음식을 먹고는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 집에 갑자기 뭐 불이 났다고 해서 혹은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들 집에 가는데 다들 집에 가기도 전에 길가에서 차 안에서 계곡에서 강 옆에서 전부 다 사랑을 나누게 된 거죠. 섹스를 막 하고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여기에서 티타와 페드로도 사랑을 나누는 그런 운명적인 날이에요. 근데 이때 참 재밌죠? 이 고추 요리를 먹고 사람들이 너무 음탕해져 갖고 집에도 못 가고 길가에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야만 했다라는 게 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멕시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은 참 우리랑 굉장히 다른 신화적인 그런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마마 엘레나가 죽고도 계속 유령으로 나타나거든요. 계속 유령으로 나타나서 티타에게 페드로와 자지 마라. 너희들이 이렇게 뒹굴 줄은 몰랐다. 막 이러면서 계속 티타를 쫓아다니면서 괴롭히고 또 이 로사우라는 소화불량 때문에 죽어요. 죽는데 페트로가 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가 죽는 걸 몰랐는데 그때 굉장히 긴 방귀 소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귀 소리와 함께 엄청난 악취가 났는데 그게 바로 로사우라의 죽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지 못한 그리고 늘 연적과 살아야 했던 그리고 항상 그 남편이 자기 여동생에게 보내는 그런 시선에 시달렸던 그리고 그 엄마 굉장히 가부장적인 엄마 밑에서 엄마의 뜻대로 결혼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소모당해야 했던 그 딸의 속이 얼마나 상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방귀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로사우르는 그렇게 비참하게 혼자서
방귀를 뀌고 죽었어요. 한 부분을 좀 더 읽어드릴게요. 이건 여러분들한테 재밌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영화의 결말, 소설의 결말을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서 좀 읽을게요. 존이라는 박사가, 이 사람은 과학자잖아요. 의학자고 과학자인데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몸 안에 성냥갑 하나씩을 다 가지고 태어난대요. 그래서 혼자서는 그 성냥에 불을 당길 수가 없대요. 누군가가 있어야만 그 성냥갑에 불이 붙어서 그 우리를 환하게 비추고 우리가 뜨거운 열정으로 막 활활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자 살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불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야 됩니다. 그 불꽃이 일면서 생기는 연소작용이 영혼을 살찌운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해요. 근데 이 우리들 몸속에 성냥갑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다라는 얘기가 결국은 티타와 페드로가 너무 뜨거운 섹스를 그 외 칠레 고추 요리를 먹고 사람들이 다 간 후에 섹스를 하는데 그때 불이 붙은 거예요. 그 불이 붙는데 그 티타 거는 아니고 페드로의 성냥에 불이 붙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너무 큰 불이 일어나갖고 둘이 부딪혀서 큰 불이 일어나서 결국은 페드로가 죽어요. 섹스 중에. 사랑을 나누다 죽죠. 근데 그 페트로가 자기와 사랑을 나누다가 죽은 걸 안 티타는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어요. 페트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성냥갑에 불을 붙이려고 하죠. 그래서 막 성냥을 먹어요. 그 집에 있는 막 성냥을 막 먹고 그 성냥을 먹고 어떤 걸로 불을 붙이냐면 페트로와 있었던 그 사랑의 순간들을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를 처음 만나서 춤을 추던 그 순간, 페트로가 자기에게 사랑을 고백하던 그 순간, 그리고 페트로가 청혼을 하러 왔었던 그 순간, 그리고 장미꽃을 주면서 사랑을 고백했던, 혹은 왜 몰래 화장실 가는 티타를 따라 나와서 첫 키스를 하고 애무를 했던 그 순간, 그리고 이 존과 결혼하려고 할 때 페트로가 질투에 휩싸여서 결국 티타와 첫 섹스를 했던 그 순간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성냥을 켜준, 불이 붙게 한 인 같은 그런 효과를 내서 결국 그게 티타를 태워버리고 집을 다 태워버리고 그 농장을 다 태워버리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영화에서도 막 불이 활활 붙었던 그 대농장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관능적으로 막 붉은색으로 거기에서 티타와 그 페드로가 사랑을 나누는 장면이 막 오버랩이 됐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요리를 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나요? 미각은 길들여지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음식을 기억과 함께 늘 먹죠.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음식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파티를 열거나 혹은 뭐 대접을 할 때 코스가 있잖아요. 따뜻한 거부터 먹으면서 속을 달래고, 그 다음에 차가운 걸로 입맛을 깨우고, 그리고 메인 요리를 먹고, 그리고 후식을 먹고, 이러는 것처럼 음식 맛길이 서로 보완하도록,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짜죠. 그래서 잘 차린 식탁은 한편의 음악 같기도 해요. 그래서 스프는 피아니시모로 시작을 하고 전체 요리는 아르테지오로 천천히 우리의 입맛을 깨우고, 그리고 메인 요리의 절정에서는 막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판타지를 느끼고, 그리고는 달콤하게 긴장에 빠지는 그런 어떤 음악이기도 하고, 그리고 품격을 지닌 사랑행위 같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사랑의 속삭임부터 시작해서 애무가 되고, 애무가 절정의 섹스로 가고, 그리고 나서 서로 이마에 키스해주고 눈빛을 주고받는 그런 후위까지 가는 그런 어떤 섹스하고도 굉장히 많이 닿아 있지 않나요? 잘 차린 음식과 그것을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은, 잘 만든 요리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요리하려는 내 마음이 굉장한 프로포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참 재미없는 프로포즈, 라면 먹고 갈래?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그거 말고 정말 왜 장미꽃 향이 풍기는 그런 어떤 그 허브 향이 풍기는 그런 좀 낭만적인 그런 프로포즈의 음식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여러분
그냥 보기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